안녕하세요. 오늘은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유튜브 동영상에서 살핀 소노마 카운티와 멘도시노 카운티는 차가운 캘리포니아 해류에 의해 발생한 안개와 서늘한 바람이 포도 재배에 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페탈루마 객과 샌프란시스코만으로 유입되는 안개와 바람은 오후에 뜨거워진 포도밭을 냉각시키고 포도의 긴 성장기를 가지게 하여 포도의 농축밀을 증가시키고 산도 유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나파밸리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이 지역은 덥고 건조한 긴 여름날과 시원한 저녁, 가을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낮과 시원한 밤, 겨울에는 온화하고 강우량이 많습니다. 나파밸리는 서쪽의 마야카마스 산맥과 동쪽의 바카 산맥 사이에 위치합니다. 마야카마스 산맥은 소노마 카운티에서 오는 태평양의 차가운 해양 영향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동쪽의 바카 산맥은 센트럴밸리의 강렬한 더위로부터 포도밭을 보호합니다. 늦은 오후에 산파블로만으로부터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과 안개는 오후에 뜨거워진 나파밸리 계곡 바닥의 포도밭들을 냉각시키고 다음날 늦은 오전에 물러갑니다. 오후에 강렬한 일조량은 포도를 완숙시키고 늦은 오후부터 서늘한 바람과 안개로 인한 높은 일교차는 포도의 농축과 산도 유지를 시킵니다. 이외에 안개 영향이 없고 산이 높은 고도에 의한 냉각 효과가 있는 나파 카운티 산기슭 포도밭들이 있습니다. 나파밸리는 복잡한 토양 패턴을 가지며 계곡 바닥은 자갈이 많은 충적토와 점토가 많으며 높은 고도의 산 기슭 쪽은 화산토 등이 많습니다. 프랑스 AOC, 이탈리아의 DOC, 스페인의 DO에 해당하는 미국의 AVA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와인에 AVA 라벨이 붙는 경우 포도의 85%는 해당 AVA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단일 품종 와인은 해당 AVA 품종의 최소 75%를 함유해야 합니다. 서늘한 소노마 카운티가 피노누아 샤르도네가 주 포도 품종이라면 나파밸리는 전체 와인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자라나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주요 포도 품종입니다. 농축된 풍미, 풍부한 타닌, 짙은 색상을 지닌 견고하고 풀바디한 와인입니다. 블랙베리, 블랙체리, 블랙컬런트와 같은 블랙 과일 향과 바이오렛, 민트 및 허브 향이 추가로 나타납니다. 새로운 오크는 또한 삼나무와 바닐라 노트를 제공합니다. 샤르도네가 두 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품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익는 열대 과일과 시트러스한 향, 버터와 토스트, 오크의 나파 시그니처 노트가 어우러진 크리미하고 유연하며 풀바디 와인입니다. 이외에 브랜딩 와인으로 사용되는 메를로 품종은 부드럽고 벨벳 같은 타닌과 블랙체리, 블랙컬런트, 플럼, 다크초콜릿, 시더, 에스프레소 향이 어우러진 짙은 색상의 와인을 만듭니다. 나파밸리에서 생생한 산미와 라이트 바디에서 미디엄 바디 와인을 제공하는 소비뇽 블랑은 로버트 몬다비에 의해 오크 숙성을 하여 클래식한 퓨메 블랑의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파밸리 와인 산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명칭은 WSET 교재에 따릅니다. 나파밸리와 소노마 카운티 일부에 겹쳐있는 로스 카네로스 AVA는 앞에 소노마 카운티 산지를 설명할 때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로스 카네로스 AV는 산파브로만에서 불어오는 안개와 바닷바람의 냉각 효과로 인한 상대적으로 서늘한 기후로 조기 숙성 품종인 피노누아와 샤르도네와 같은 품종에 적합합니다. 안개는 이른 저녁에 카네로스로 밀려와 아침까지 머물러 포도를 숙성을 늦추고 성장기에 농축된 과일 풍미와 최고 산도 유지와 당 수준에 도달하게 합니다. 산파브로만의 영향을 받으며 계곡 바닥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기후는 다소 따뜻해져 까베르네 소비뇽이 잘 숙성하는 기후를 제공합니다. 나파밸리 계곡 바닥 AVA는 스테슬립 디스트릭트, 욘투빌, 오크빌, 루더포드, 세인트 헬레나, 칼리스토가 등이 있습니다. 계곡 바닥의 욘투빌은 1600헥타르의 AVA로 기후는 온화하고 늦은 오후부터 서늘한 바람과 안개로 인한 포도밭 냉각 효과로 큰 일교차가 발생합니다. 까베르네 소비뇽 재배 이상적인 지형인 루더포드, 오크빌과 동일한 벤치랜드에 있어 비슷한 특성을 가지나 서늘한 기후로 인해 와인의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욘트빌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500헥타르의 나파에서 가장 작은 스테슬립 디스트릭트는 1976년 파리 심판에서 레드 와인 부분 1위를 차지한 곳입니다. 동쪽의 바이 언덕은 열을 반사하는 포도밭이 나파밸리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뜨거워지게 하지만 저녁에는 산파브로만에서 정기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닷바람과 안개에 냉각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따뜻한 낮과 더 시원한 밤에 더 긴 성장기를 만들어 산도와 당도의 균형을 이루게 하여 까베르네 소비뇽과 같은 늦게 성숙하는 포도 품종이 재배에 도움이 됩니다.
이곳의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 평가로 벨벳 장갑을 낀 철권이라고 부르는데 철권의 균형과 구조, 벨벳의 부드러움이 잘 반영된 와인입니다. 즉 높은 산도와 실크처럼 부드러운 타닌이 균형을 이루며 강렬한 과일 풍미를 갖는 와인을 생산합니다. 오코비는 나파밸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나파밸리 북부 지역의 열기와 산파브로만의 안개와 바람의 냉각 영향을 모두 경험합니다. 이 때문에 잘 익은 까베르네 소비뇽은 높은 당도와 산도 유지를 합니다. 오후의 태양으로부터 포도나무가 보호되는 서쪽에는 로버트 몬다비가 투자했던 오퍼스원과 투칼론을 포함한 유서 깊은 포도원들이 있습니다. 나파밸리의 가장 넓은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루더포드는 계곡바다 산지 중 가장 많은 태양을 받으며 산파블로만의 안개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는 지역으로 캘리포니아의 뽀이악으로 불립니다. 루더포드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되고 배수가 잘 되는 깊은 자갈층 물의 토양을 받는 서쪽 언덕 산지를 루더포드 더스트라는 용어와 연관시키는 더스트 라이크 타닌, 즉 가장 미세한 잎자로 구성되어 입안에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타닌과 함께 특유의 미네랄 향이 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AVA는 마야카마스 산맥과 바카 산맥이 계곡의 가장 좁은 부분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모래시계와 같은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산비탈 열반사로 때때로 세인트 헬레나는 칼리스토가보다 덥습니다. 이 때문에 세인트 헬레나의 까베르네 소비뇽은 알코올 도수가 상당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칼리스토가는 나파밸리 최북단에 위치하며 계곡 바닥의 고도는 다른 산지보다 높으며 가장 낮은 고도는 약 90m입니다. 남쪽으로 세인트 헬레나와 접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낮 여름 기온은 38도C 이상으로 최고조에 달하고 태평양의 초크힐 갭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오후바람으로 인해 밤에는 6도C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일교차가 큽니다. 세인트 헬레나 AVA와 함께 최상의 농축미와 무거운 바디감을 갖는 와인을 생산합니다. 상기슬에 있는 계곡 경사면에 많은 포도밭은 안개층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계곡 바다 산지보다 밤이 따뜻하며 낮은 시원합니다. 안개가 아닌 고도로 인한 냉각 효과를 받으며 토양은 대부분 배수가 좋은 화산토입니다. 계곡 바닥의 포도밭 같이 계곡 경사면 포도원 역시 햇볕을 받는 방향이 포도밭 온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카산맥에 위치한 하웰 마운튼 AVA와 아틀라스 피크 AVA와 같은 서양 포도밭은 뜨거운 오후 햇볕에 완전히 노출되므로 마야카마스 산맥에 위치한 동양 포도밭인 다이아몬드 마운튼 디스트릭트 AVA, 마운트 비더 AVA에 비해 더 따뜻하며 더 무거운 바디와 더 높은 알코올 도수를 지닌 와인을 생산합니다. 세인트 헬레나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서양 포도밭인 하웰 마운튼 AVA는 해발 430에서 790m로 안개층 위에 위치하며 포도밭이 충분한 일조량을 받습니다. 또한 서양 포도밭으로 오후에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나 고지대로 산도가 유지됩니다. 고도 230에서 790m의 아틀라스 피크 AVA는 대부분 안개층 위에 위치하며 나파밸리, 세크라멘토 밸리를 구분하는 바카산맥의 경사면에 있습니다. 산파블로만에 더 가깝기 때문에 서늘한 바람으로 약간 더 시원하지만 나파밸리에서 가장 낮은 강우량을 가집니다. 서양 포도밭이나 다공성 화산 토양으로 햇빛이 증가하더라도 빠르게 냉각됩니다. 낮과 밤 사이의 일교차는 17도씨 이상으로 산도의 균형에 기여합니다. 다이아몬드 마운튼 디스트릭트 AV는 칼리스토가의 남동쪽에 있는 마야카마스 산맥의 동쪽으로 화산 토양에 존재하는 엄청난 양의 흑요석과 화산유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운틴 디스트릭트 AV는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와 다이아몬드 크릭 강의 시원한 공기가 산비탈로 침투하여 온도를 냉각시켜 포도의 성장기를 연장합니다. 또한 동양 포도밭으로 오후의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스프링 마운튼 디스트릭트 AV는 세인트 헬레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파밸리와 소노마 밸리를 구분하는 마야카마스 산맥의 동쪽 경사면에 있습니다. 대부분 안개층 위에 위치하며 고도와 동양 언덕은 포도밭에 냉각 효과를 줍니다. 마운튼 비더 AV는 나파밸리와 소노마 밸리를 구분하는 마야카마스 산맥의 동쪽 경사면에 있습니다. 산파브로만에 가깝고 동양의 경사면으로 인해 마운튼 비더는 나파밸리 AVA 중 가장 시원합니다. 따라서 까베르네 소비뇽은 단단한 타닌과 산도가 매우 높은 겨냥이 있습니다. 마운튼 비더 까베르네 소비뇽은 독특한 민트를 특징으로 합니다. 오늘은 나파밸리 산지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중앙 해안 지역과 센트럴 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